안녕하세요. 월 1억 버는 행정사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오늘은요, 아마 빡행이 전에도 유튜브에 얘기했을 텐데 스마트 공방이라는 사업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빡행 유튜브를 좀 구독하셨던 분들은 스마트 공방이라는 용어를 제가 했었는데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5천만 원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책 자금이 아니라 지원 사업. 그래서 이 스마트 공방이 이제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 그래서 소공인 모집이에요. 이게 옛날에 스마트 공방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원해 준다고요? 5천만 원. 근데 지원해 주는 걸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소공인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해 줍니다. 소공인의 이제 기준이 있는데 소공인의 기준은 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뭐 그것까지 얘기하진 않을게요. 바로 갈게요. 이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스마트 공방이 입에 배요. 스마트 공방. 그래서 소공인, 공방 위주로 갖고 있던 수작업 위주로 갖고 있던 작업 공정을 어떻게 해요? 자동화시키거나 어떤 스마트화 지원이라고는 하는데 뭐 자동화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들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지원해주고 5천만 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부담금도 한 1,000얼마 정도 돼요. 이제 금액을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런 개념을 갖고 하는데 1년에 몇 개 정도 뽑는다? 한 1,700에서 1,800개 정도 뽑아요. 그래서 국비가 이제 정확하면 한 4,2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분담금이 한 1,800 정도 해서 6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어쨌든 4,200,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분담금 매칭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지원을 두 가지 형태로 해주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지원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라이센스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그런 뭐 임차 비용이라는 걸 지원해주게 돼 있고 개발비는 아니에요. 임대 비용.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이 일어나는 부분. 개발은 자기가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장비, 그러니까 스마트 장비,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 임차 비용이나 부품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센서도 해당이 돼요.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우선은 그 개별령이 있는데 이제 개별령이 실제로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위탁 기간이 있고 이런 거 다 빼고 실제로는 한 1,30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5천만 원, 그러니까 4,2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막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앞으로 홍보 나갈 거예요. 근데 4,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기 분담금이 이제 30%여서 1,800에 합치면 6천만 원짜리 사업이어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하드웨어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무조건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뭐 4,200 사는 게 아니라 4,200 중에 소프트웨어는 최대 500만 원 정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건 좀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그건 공고문 어차피 양쪽에 올려드릴 거라서 저희 빡행TV에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아니면 뭐 블로그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 그 대상은 이제 소공인입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 소상공인 기준에 들어가는 거고 표준 업종 분류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10에서 34 이거는 업종 분류 코드 검색만 해도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보시면 되는 거고 언제까지냐면 제가 죄송해요. 이거 한다고 하는데 뭐 설명자로 겹치다 보니까 어쨌든 근데 시간은 있어요. 언제까지? 2월 21일 금요일 6시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수기 때문에 소상공인24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어디? 소상공인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터넷으로 전산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서류는요, 물론 이제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지만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이제 필수 서류는 사업계획서 무조건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서 무조건 들어가고 부가가치세배 신고서,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견적서나 비교 견적서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점 서류들이 있어서 가점 서류들은 이제 올려드리긴 할 건데 좀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격 요건을 보면은 그 공급업체가 거의 결정이 돼 있어요. 공급업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는 그냥 매칭해서 들어왔으면 되는데 공급업체가 이제 지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서류평가하고 대면평가하고 결정이 되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건데 이제 중간에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정확한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속된 말로 가라 견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납품하지 않고 뭐 납품한 것처럼 하고 아니면 뭐 1,000만 원짜리가 4,000만 원 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중간에
서류평가하고 공급업체를 지정한 다음에 현장평가를 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이제 공급기업으로 했다가 뭐 나중에 뭐 매출을 뭐 돌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문제됐던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구제에 관련된 자문도 받고 간 회사 많은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서류평가에 있는 지표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먼저 한 30% 정도 포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장비가 적절한가,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 이 장비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는지 맞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3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5천만 원 정도를 줬을 때, 4,200을 줬을 때 실제로 여기가 얼마나 기대 효과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평가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점에 대한 부분이 각각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평가표도 저희가 드릴 겁니다. 클러스터형은 뭐 해당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쨌든 이 스마트 공방,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하고 제품에 적용되는 정보, 그리고 여기 뭐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는 들어가는 기대 효과, 이 양식 폼이 다 있어요. 요대로만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 제한된 양식 안에서 얼만큼 잘 표현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출 서류가 사업자 등록증 서류부터 전체적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정보증명서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원 업종별로 이제 코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C10이 제조업부터 뭐 음료 제조업 쭉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어렵다. 근데 매출액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C10부터, 그러니까 C10부터 32까지 매출액은 120억 미만이어야 되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C12부터 또 뭐 33이니까 약간 이제 구성이 바뀌어져 있는데 이건 좀 참고하시면 돼요. 지원 업종 코드라는 게 이미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그건 80억 미만이고 10억 미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아마 혹시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 관련돼서 아마 유튜브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핵심이에요. 앞의 내용들은 뭐 저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의미 없어요. 공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법은 당연히 자문받아서 자체적으로 하시면 하시면 되고, 안 되면 당연히 자문받아서 하셔야겠죠. 근데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는 빡행이 장담하고 얘기합니다. 다른 유튜브에는 안 나올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진짜예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요 내용, 지금부터 빡행이 하는 내용이 나오면 빡행 거를 본 거라 보시면 되는데, 잘 되는 코드가 있어요. 잘 되는 코드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마 12종 코드가 가장 잘 돼요. 그 중에 식료품 제조업하고 뭐 이것저것 블라블라 해서 뭐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요 10몇 종이 가장 잘 되는 코드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매출은 3개년 평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6억 정도 이상 넘어가야 돼요. 그 뒤에 좀 있는데 3개년 평균 얼마? 6억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대 보험 기준으로, 4대 보험 아까 12 미만이라고 했죠? 근데 4인 이상일 경우에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빡행이 수년간 자문하면서 저희가 많이 합격시켰겠죠? 그런 걸 통계를 냈을 때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뭐라고? 몇 개 업종, 몇 개 몇 종이랬죠? 맨날 까먹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12개 업종이 가장 많이 된다. 그리고 3개년 평균 6억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4대 보험상에 4인 이상이 돼야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셨죠?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자문이 필요하시면 저희 여기 번호 올라갈 거니까 저희 민행24에 자문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아주 친절하게 자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문 비용 공짜는 없어요. 무료로 해주세요. 뭐 된 다음에 뭐 자문료 드릴게요. 이거 저희는 안 하니까 미리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빨리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도 이거 오늘이 2월 5일 2월 3일이구나. 2월 3일 날 찍어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저희도 직원한테 빨리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5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입니다. 뭐라고요? 5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